안녕하세요. 자, 중개사법 담당하는 윤영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격 사유의 적용 대상과 효과를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적용 대상은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건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다음으로 효과 부분을 보게 되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개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중개업에 진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역시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음, 들어갔다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니까 퇴출되는 거죠. 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해고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고나 해임의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의 경우는 2달 안에 해고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해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2달 안에 해소가 안 되면 해고해 줘야 되고요. 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있죠. 그들은 2달 안에 해임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역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는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회를 한다는 얘기는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네가 확인하게 되니까요. 서류가 필요 없다. 다음으로 결격 사유 내용으로 들어가면 먼저 제한 능력자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능력에 상관없이 나이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절대적 결격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 세월이 약인가? 그렇죠. 세월이 약이죠. 오로지 세월이 약입니다. 19세에 도달해야죠. 피후견인, 피후견이 있는데요.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후견인이 될 때, 피후견이 될 때는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신 능력이 떨어지고 심판을 받으면 그때부터 결격이에요.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사무 또는 일시적으로만 후원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약한 사람이죠.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 두 가지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정신과 치료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벗어나는 거죠. 서류로. 다음 파산자의 경우는 결격인데요. 신용불량자 결격이 아닙니다.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역시 결격이 아니죠. 가장 강력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만 결격에 해당합니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았다면 결격인데 뒤집으면 복권됐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자,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복권은 로또 복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아무튼 권리가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적 판단만 하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결격에 수형자, 즉 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형법상의 형벌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형법상의 형벌은 9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자고 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우선 사형은 생명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징역, 금고, 구류는 자유형이라고 해서 가둬두는 겁니다. 다만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명예형이라고 해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임권을 박탈하거나 정지하는 겁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죠. 그리고 벌금, 과료, 몰수는 세산형에 해당하는데 자, 과료는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죠. 과료와 과태료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 9가지 형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징역과 금고, 벌금이죠. 이따가 보면요. 금고 이상의 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형은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지나면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은 해당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 그러면 징역과 금고 2가지가 있고요. 벌금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과태료는 질서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죠. 따라서 과태료는 결격과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태료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형사소송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사를 하죠. 경찰에서. 자, 수사를 했어요.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공소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공소 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하죠. 그러면 재판이 열리겠죠. 공소 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혐의가 있고 검찰의 처벌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사를 했는데 기소 유예가 됐죠. 기소를 미룬 거예요. 자, 원펀치 쓰리 깡냉이, 원펀치 쓰리 갈비. 그런데 기소 유예가 됐다는 건 자, 이에 금방 간 거죠. 갈비에 금방 간 거예요. 그리고 때린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이네. 그래서 기소를 미루겠다 이겁니다. 기소 안 하겠다예요. 자, 결격과 무관합니다. 왜죠? 재판을 받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공소권 없음. 여러분 그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자,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공소권이 없죠. 결격과 무관합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죠. 기소 종지, 수배 때립니다. 결격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무혐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혐의가 없으니까. 자, 혐의가 있다, 처벌하겠다. 혐의가 있다, 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공소 제기가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리겠죠. 형사 재판이 열리면 이제 유무죄가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유죄 판결 나올 수도 있고요. 뭐가 나와요? 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렇다면 결격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형을 선고하겠죠. 그런데 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형의 선고유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0개월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를 미뤘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소송을 면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거니까 결격과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쪽은 결격과 무관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2년을 무려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을 집행할 수도 있겠네요.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감옥으로,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럴 때를 뭐라 하냐면 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풀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이면 집행 들어가 감옥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살이 2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료되면 3년을 더하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이때로부터 총 5년간 결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또 3년. 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유예할 수 있죠. 자, 몇 년 유예했냐? 3년 유예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미뤘다는 얘기죠. 따라서 구속재판을 받은 경우는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선고유예가 나오면 100%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100% 결격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이 결격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밖에서 생활하잖아요. 밖에서 생활 잘하면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결격인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결격에 해당하는 건 요 빨간색이 들어간 부분만 결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형자, 형을 받은 사람 좀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 그럼 아까 뭐였죠? 징역이나 금고였죠. 실형 선고 뭐였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집행이 끝났거나 중간에 면제가 됐다면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면 되는데, 첫 번째, 만기 석방이 됐다는 얘기는 집행이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하기 3년 하면 되죠. 자, 가석방이 있죠? 가석방은 임시석방입니다. 자, 형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가석방은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잔영기를 마치면 그때 집행이 종료가 되죠. 따라서 잔영기 더하기 3년 필요하니까 똑같은 날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에 해당하죠. 따라서 앞으로 3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요. 왜냐?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보다 더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일반 사면을 받으면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즉시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금고 이상 나오잖아요.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냐는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네 글자 무조건 결격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결격인 거죠. 자, 그러나 아까 배웠죠?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격이 아예 아닌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벌금 나왔습니다. 금고 이상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종계사법이냐 다른 법률이냐. 그러나 벌금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결격을 따질 때는 중개사법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결격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 법도 위반해야 되고 300만 원 이상이면서 선고까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격이 아니겠죠. 자, 첫 번째, 다른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러면 결격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300만 원 미만이죠. 중개사법을 위반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벌금은 결격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니까 결격이 아닙니다. 선고죠? 그렇다면 선고 이후에는 결격이 아니네요. 또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이 잘못해서 사장이 벌금 받았습니다. 사장이 원래 잘못한 건 아니죠. 자,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죠. 양벌 규정으로 사장이 벌금 맞으면 결격 없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입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간 시험도 못 봐요. 자격 취소가 되면 취직도 안 되네요. 자격 취소가 되면 시험도 못 보네요. 그러니까 3년간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한 2년 반 동안만 사대강 가서 삽질을 하면 돼요. 2년 반 만에 돌아와야죠. 왜 그럴까요? 시험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백 아카데미 학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받으면 그 기간 중이 결격이죠. 그리고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이고요.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하게 되면 나머지가 결격이죠. 따라서 업무정지 5개월 받았는데 2달 만에 폐업 신고했다. 그럼 나머지 석 달간 결격이 되는 거고요.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을 때는 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경영진 이들이 결격인데 주의할 점이 있죠. 이때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려면 사유 발생 당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 그 기간 동안 결격인 거지 업무정지 처분 당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도 결격이 되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만 결격인 게 아니라 법인도 결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등록 취소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록 취소는 왜 할까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취소 사유죠. 그런데 취소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품 초과 수수 많이 잘못됐죠. 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겠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취소 사유 중에 사망, 해산, 결격 사유, 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차라고 잘못한 거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졌죠. 법인의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망이나 해산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없죠. 적용할 주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 하자가 있어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결격이 없고요. 그 다음 기준 미달,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를 옮겼다. 이런 경우도 결격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외워야 돼요. 이쪽은 엄청 많죠. 아닌 쪽을 외운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결격을 유발하지 않는 취소 사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하자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으니까 취소에는 결격이 없고 그 하자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 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기준 미달은 큰 위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취소하더라도 결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폐업 전 위반으로 취소죠.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개공이 법을 위반했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업 신고했어요. 상당 기간을 쉬었죠. 그래서 재등록을 했어요. 자, 폐업 신고했다가 재등록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간 잠수를 탄 거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재등록해서 옛날에 위반 행위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근신기간, 참았던 기간을 좀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원래 이 취소로부터 3년간 결격이지만 요 기간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1년을 빼니까 2년간 결격이다. 이거 외울 때 3- 폐업 기간, 3- 폐업 기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그럼 만약 폐업 기간이 2년이다 치면
3년에서 2년을 빼니까 결격은 1년밖에 안 되겠죠. 일주일을 폐업했어요. 그래도 3년에서 일주일이 빠지죠. 3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격 사유를 총 정리하면 제한능력자, 미피피, 파산자, 수용자, 실형 선고받았다, 무겁다, 감옥살이, 집행유예, 그리고 2, 3벌선, 벌금인데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선고죠. 행정처분받은 자, 자격초조자,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그리고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자가 있다면 그 결격, 법인도 한꺼번에 외울 때 재파수행법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이거 안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련 문제 2개만 꼭 풀어보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골라라. 해당되면 O, 아니면 X. 피성년 후 기한에는 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죠. 정신적인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O라고 해야죠. 피특정 후견인 특정 분야만 약하죠. 결격이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X. 자, 신용불량자 개인 회생 절차 관련 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결격 아닙니다. 뭐가 나와야죠? 파산 선고가 나와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따라서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여부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결격이 아닌 거죠. 니을번에 보니까 집행유예 나왔네요. 네 글자로 상황 종료잖아요. 일단 무조건 결격입니다. 다만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만 따지면 되는데 집행유예 나왔죠. 상황 끝. 다음 유예기간 중이잖아요. 그럼 결격이네요. 자, 미음번에 또 중요 단어 나왔죠. 뭡니까?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상황 끝. 네 글자로 끝난 거죠. 자, 선고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결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비읍번에 중요 단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벌금입니다. 포인트, 벌금 나오면 결격일 수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법률과 금액과 선고 여부까지 다 봐야 되는데 앞에 가니까 중개사법 아니잖아요. 자, 이걸로는 결격이 없다. 금액이 500이라도. 따라서 이것도 역시 법이 중개사법 아니니까 결격이 아닌 거고. 자, 시효법 중요 단어 뭐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약하잖아요. 질서벌. 과태료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결격에 해당되는 건 기역번 그리고 니을번. 정답은 딱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요. 자, 기역번의 포인트 핵심 단어. 자, 양벌 규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직원이 잘못해서 사장이 벌금 맞으면 결격 없습니다. 벌금 내는 걸로 충분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 맞는 문장. 자, 법인의 해산 나왔습니다. 해산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산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아예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죠. 다음 디귿번에는요. 등록 취소가 나오는데 원인이 뭐예요? 파산 선고죠. 경제적인 문제로 등록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에 3년을 더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자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부터 더하기 3년이 아니라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즉 복권될 때까지 결격입니다. 복권될 때까지가 7년, 5년 그러면 그 기간이 결격이므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것도 결격이 아닙니다. 자,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뒤집으면 법인의 임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 거고 폐업 신고 전 위반했어요. 재등록했잖아요. 폐업했다 재등록 그런 거죠. 그렇다면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가 됐는데 언제 걸로? 폐업 전 위반 행위로. 그러면 3년간 결격이 아니라 3- 폐업 기간 해줘야죠. 따라서 3년간 결격이라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X죠. 따라서 옳은 건 기역번 옳고요. 니을번 오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결격 사유 여기서 끝.